거예요.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깨 다친 사람의 비유하거든요. 어깨를 이제 우리 당사자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자기 마음에 발병 전에 받았던 상처들도 있고 발병하고 나서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나 좌절감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겉보기에 몸이 멀쩡해 보이지만 몸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깨가 다친 사람이 있는데 어깨가 다친 상태에서 위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어깨 다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갑다고 어깨를 툭 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어깨를 치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난 반갑다고 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지는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서운해할까? 하지만 그 부분에 본인의 상처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 나는 좋은 뜻을 했는 말도 때로는 본인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애는 예. 이거를 뭐 책을 어떨 때는 책을 읽어요. 예. 그러니까 또 전에는 유화 그런다고 유화 뭐 이리 사서 그것도 뭐 자주 봤다. 예. 오늘 그 시기 크다 하고 나서는 안 해요. 예. 책도 보다가 예. 그거 하고 예. 그러면서 한 번씩 이래 질문을 하는데 예. 왜 이제 캄캄에 있다가 불을 탁 켜면 밝아 있는 거야. 예. 그럼 그때 캄캄한 거기 어디로 갔느냐. 그 이제 지가 그 블랙홀이라든가 뭐 우주에 관한 그런 책을 좀 읽어서 예. 그거를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나 제가 하는 대답이 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거. 그 질문은 제가 얼핏 들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지금 본인의 인지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가 상당히 떨어져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른들로서는 당연한 것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래서 그를 이게 많이 떨어지는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게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의문을 갖는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서 어느 쪽인 것 같으셔요? 인지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인지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화장실에 발견돼 그걸 켜거든요. 네. 그럼 화장실 또 이제 문을 이렇게 나오면 문을 꼭 닫아야 돼요. 화장실 문을 저 밖에 창문을 늘리가 있으니까. 예. 그건 항상 닫아놔야 돼요.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 그거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그 하는 경우가 저는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져서 지금은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래 봐지는데 저도 자연과학을 한 사람은 석별에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답하기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갔다 이러면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연과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우주에 그 이제 암흑의 그 세계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 자제분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자제분이 그래도 아버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편하게 생각하면 어려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지. 어려워한다면 내가 이렇게 물었다가 괜히 퉁이나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퉁이나 받을 거라고 예상하면 질문 못 하죠. 그러니까 발병한 초창기에는 예. 제가 그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예. 제대로 안 가고 머리 크고 이랬는데 예.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좀 머리 크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 절대 그렇지 그러면 이전에 비하자면 관계 자체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네요. 아직은하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그 상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때는 뭐라 그랬겠지만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관계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그냥 그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이 사회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보통의 애들이 예. 자제분들이 아버님 대하는 것보다는 자제분이 그래도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따르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한마디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제분이 물을 때 내가 꼭 답을 해주려기보다는 다시 되물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왜 그렇게 된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애들을 놓고 질문을 하면 예, 예. 질문을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뭐가 궁금한지 왜 질문을 하는지 그거 가지고 그냥 대화를 해보시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예. 본인 자신 그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을 조금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 우모 씨 이야기도 조금 들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오늘 이제 이야기 됐던 게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자제분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큰아버지도 그렇게 따르고 뭐 하고 한다면은 지금 이 대인기피증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얼른 제가 느끼기에.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만나기 싫다. 이 친구들 만나기 싫은 거는 자 이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뭐 하고 하는데 크게 봐서 하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대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다고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뭐라고 붙여오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게 상당히 긴장되고 어려워서 사람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서로 같이 있으면 긴장되고 어려워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해서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제분 경우에는 긴장되고 어려워서 못 만나는 쪽이기보다 자존심 상해서 안 만나는 쪽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얼른 들을 때는 아니면 다음에 또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카페에 글로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은 제가 볼 때 인지적인 쪽보다도 지금 자제분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가 아까 그 상처라 했잖아요. 큰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다. 자존심이 손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복이 심한 거는 공부, 의욕, 목표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크게 봐서 이게 인지적인 쪽하고 자, 지금 이 친구의 문제가 능력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느냐 인지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게 정서적인 문제냐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제분의 문제는 인지적인 계통 쪽이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가 지금 자제분한테 많이 있을 것 같다. 마음의 뭔가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그러니까 자제분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려고 마음먹는 자체가 이런 종류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자존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싶은 이런 생각이라든지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싶은 게 이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드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님께서 아까 우리 애도 대인기피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머님 자제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느 쪽인가요? 야도면 자존감 쪽일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누구하고 살고 해서 친척들 오면 네. 안 만나려 하고 언제 오나 하고나 네. 누구 오면 아침에 나가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지금 네. 그
지 볼일은 다 나서 보고 와야 그렇죠. 주일 성당도 주일도 시키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구피 그 맨날 물고기 그 키워내고 네. 막 오마삭 사놓고 네. 물병 다 사놓고 지대로 관리해. 며칠 네. 되면 물 그거 흐르지 말고 잘하는 거죠. 방도 막 온도 높여가지고는 네. 뜨시게 해주고 인터넷에 먹이 다 찾으면 뭐 무슨 달팽이 사고 내보고 오라카 이 달팽이는 어떻고 하면서 막 이래 옆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예. 그런 거 보여주고 예. 그런 하는데 주민분들 말 좋아하셨네요. 예, 그 이야기도 해요. 저하고도 저한테도 이야기도 근데 아버지하고 이야기네 원망을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한의사 때라고 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지 그런 병 생겼다고 예.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아버지도 뭐 거실 나무치는 들어 아프고 예. 지금 또 그런데 지금 이제 절제를 안 해. 저 운동을 옷을 이제 사입을 사러 갔다가 예. 옷이 전도 안 맞잖아요. 크니까 옷 예쁜 옷을 하나 사고 엄마 이거 너무 이쁘지 하면서 전에처럼 엄마 살찌면 이옷 입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래서 사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진짜 어서 살 빼고 입으라 했는데 아직 살을 안 빼고 지금 보면 먹는 약을 많이 먹어요 요새. 약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네 자다가 나가고 커피도 안 마시고 들어가 또 자고 자다가 나서 뭐 먹을 서 먹으나 또 자고 운동을 안 하요. 그렇지는 구피고 켜놓고 헬스장에 가서 한다 하네. 야 헬스장 끌어놓고는 6개월 끌어놓고 한 서너 번 나고 안 한 적이 한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그 해주면 나간다 하면서 아직 안 나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흥미나 관심이잖아요. 본인이 흥미나 관심을 느끼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키우는 일처럼 이걸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살 빼는 문제, 또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이런 데에서는 본인이 지금 흥미나 관심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이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사람들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살을 빼야 되지? 이거에 대한 만약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얻는다면 본인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살 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겠죠.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 그걸 어떻게 심어줘야 될지 그게 문제다.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쭉 겪어보면 우리 당사자들을 이 가족분들이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경우 많이 봤던 게 우리 가족협회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다니시면서 공부 많이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목표를 세워서 매일처럼 갔다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제분을 설득하다시피 해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얼르고 달래고 뭐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해요. 무너질 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뭐 5년 몇 년씩 애를 써가지고 이만큼 세워놔도 나중에 본인이 무너질 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목표를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모님이 원하니까 따라는 가지만 애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좋고 재밌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애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되면 힘이 들면 본인이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모래성을 쌓는 격이죠. 기반이 없어요. 이게 진짜로 되려고 하면 자발성,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고민한 끝에 나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때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방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본인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내 인생은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느라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면 그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세상살이가 겁이 나서 못 나가고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충분히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 의욕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겁이 나서 안 나가고 있느냐, 자포자기해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다면 내버려둬도 돼요. 고민하고 있다면 내버려둬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자발성이나 선택은 어떻게 해야지 될 거냐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서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 게 가족하고 당사자 관계가 좋아하고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자신에게 편안한 곳, 좋은 곳, 따뜻한 곳, 또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자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삶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이 당사자한테 잘해주게 되면은, 잘해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든 안 되는 소리를 하든 귀를 기울여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당사자의 의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삶에 대한 애정, 의욕,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본인에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원하는 마음은 뒤로 잠깐 물려두고 내가 일단 잘해주는 거, 본인이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만약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그 상처받은 거를 위로받을 수 있게 털어놔야 위로를 받을 거잖아요. 위로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본인이 상처받은 걸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나한테 의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쭉 했던 이제 대인기피증에 아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막 사람들이 두렵고 이렇게 해서 밖에 못 나가는 경우, 그 경우는 다음에 또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밖에 안 나가는 거는 주로 그런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의욕 없고 고민 중이고 이래서 이제 밖에 안 나가는 이야기했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뭐 한다, 마찬가지거든요. 낮에 자기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낮에 움직여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낮밤 금방 바뀌어버려요. 밤 시간 엄청 좋은 시간이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밤 시간에 안 자고 있으면 정신 활동하고 상당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년간 낮밤 바뀌어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밤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낮에 뭔가를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그러니까 낮밤 바뀌었다고 그거 나무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막 밤에 재우고 낮에, 밤에 강제로 재워봐야 낮에 일어나서 형을 멍하고 할 일 없으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살찌고 콜라 마시고 믹스커피, 이것도 마치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을 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을 빼는 거죠. 살을 빼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욕과 동기와 관심의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폭력적인 거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폭력적인 것도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고, 우리 아까 웅호 씨 이야기는 환청 이야기였는데, 웅호 씨가 아까 질문하길래 참 애매하긴 애매하다. 시간이 이제 조금, 그래도 한번 이야기는 꺼내 보시죠. 답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간략하게 예예. 이제 상세히.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예예. 한번. 저 환청이 들리는데, 눈을 볼 때, TV를 보거나, 이렇게 교수님하고, 얼굴 맞대고, 예. 대화하잖아요. 이야기 예. 나누잖아요. 예. 책을 볼 때, 그때는 안 들리. 예예. 아예 안 들리. 예예. 그 상태 집중을 예예. 하니까 그러면 예. 집중하기 상태니까 예예.
그런데 그렇고 예.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예. 몰두할 때 예, 예. 그것도 안 들리고 예, 예. 근데 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예. 라디오 듣고 있을 때 예, 예. 길을 들을 때는 예. 뭔가 중얼중얼 서건서건 소리가 예, 예. 그 들리고 예, 예. 대부분은 그거는 저 프랑스 샹송 같이 외국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럼 이리 들으면 이말 같고 저리 들으면 또 저 말 같잖아요. 예, 예. 그걸 그거 알아듣고 못알아듣고 제가 정신이 좀 맑은지 예. 한 며칠 전부터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러네요. 또 분명한 소리가 네. 아주 조금씩 예. 짧게 한 단어가 들리고 아,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주안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사를 자세히 안 물어보세요. 예, 예. 안다고 판단하시는 모르는데 예, 의사 선생님도 본 적이 있으니까 약을 얼자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한테 얼리니까 맨 그대로고 몸축 쳐집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혼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안 들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뭔가 푹 쳐졌구먼. 그럼 제가 이때까지 생활 지금부터 도서관 다니고 또 집에서 남자로 시간 의미 있게 아침에 보내려고 남자는 노력을 하는데 또 생활 리듬이 또 안 무너졌구먼. 어떤 선생님이야 그것이 또 그렇죠. 가만히 해주시면 됐는데 그렇죠.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근데 보면 저는 2중 3중 같은데 회복된다만 하면 이게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웅호 씨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가요? 웅호 씨 입장에서 최선은? 제 생각은 예, 예. 약을 정신 지금처럼 예. 계속 먹고 있기를 원해요. 예, 약은 높이지 말고 예. 대신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요? 해줄 방법이 없어요. 약 갖고 약 올리는 게 왜? 아까 중간에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지 않는다. 예, 몇 번. 이야기는 했었죠. 예. 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우모 씨 같은 경우에 듣는 환청은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은 많이 괴롭지만 예. 환청 중에는 강도가 조금 낮은 환청이에요. 가벼운 환청. 맞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말소리가 아니고 그냥 외국어처럼 마치 프랑스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웅얼웅얼하고 소곤소곤하고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청이 매우 가벼운 환청 전 단계를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면 이명이라 그래요. 이명, 귀울림. 이명은 뭐냐면 귀에 뭔 소리가 웅하고 기계음처럼 뭐 귀가 깨끗하질 않아요. 자꾸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이런 게 나서 신경이 거슬리게 만드는 게 이명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환청 전 단계예요. 요 이명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불안이 좀 심하거나 하면은 이명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낮은 단계가 사람 목소리가 정확한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내용을 못 알아듣겠는 정도가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러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단계가 심해지면 아까 이제 때때로는 단어가 들린다 했는데 단어로 때때로 들려요.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욕 같은 게 들리거나 그런 단어가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좀 심해지면 정확한 문장으로 말이 들려요.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대화하고 뇌를 두고 둘이 막 대화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심해지면 둘만이 아니라 이제 동시에 막 여러 사람, 4-5 사람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뇌를 두고 비난하기도 하고 편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들리는 이렇게 이제 환청에도 요 정도에 따라 또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웅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환청이에요. 환청 중에는. 그런데
이 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뇌로 설명하니까 이 환청이 들린다는 건 뇌 자체에 지금 뭔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는 왜 안 좋아지느냐 했을 때 이게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심리적 이유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이유라는 스트레스. 자, 똑같은 상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지죠. 뇌가 조금 혼란에 빠지죠. 그러면 환청 들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도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이게 환청이 들릴 수 있어요. 뇌가 안 좋아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환청이 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높여야지 되느냐. 지금 약을 높이니까 지난번 본인 경험으로 약 높였더니 환청 들리는 거는 그대로고 몸만 축 처지고 해서 오히려 죽겠더라. 그 지금 또 다시 그렇게 될까봐 자기는 겁이 난다. 이야기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요새 환청이 다시 좀 들립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 약을 높여보자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고민이 그럼 내가 약을 높여야 되느냐 의사 말대로. 근데 난 높이기 싫다. 약은 지금 그대로 쓰면서 환청을 어떻게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는 본인 생활 장면에서 혹시라도 이전보다 뭐가 조금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게 있었는지 어떤가요? 생활 장면에서. 아니 저 환청의 강도는 점점 조금씩 점점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이전에 비하면. 점점 매달 낮아졌는데 제가 저 주시 선생님한테 나는 저 환청이 된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이 신경이 많이 세있던 모양이에요. 그랬구나.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약을 올자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웅호 씨 입장에서는 이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환청이 낮아지고 있는데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본인이 요번에 면담할 때 환청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높이자 했다. 그러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나중에 뒤에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청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면 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환청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자,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